자, 식품의 정의는 여러분 계속 보셨습니다. 자, 어디까지? 건강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위생상 안전해야 하고 의약품으로 섭취하는 것은 정의합니다. 식품이라고 하는 건요, 의약품의 이외의 모든 것을 식품이라고 정의하거든요. 자, 따라서 식품의 정의 이렇게 정의하고요. 위해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앞으로 식품위생학에서 챕터 2부터 배우게 될 장입니다. 자, 보시면 경구 감염병, 그 다음 인축 공통감염병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또한 기생충 질환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생충 질환하고도 배우실 겁니다. 또한 식중독 되게 중요하고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세균성 식중독, 화학적 식중독 이런 것들, 기타 자연독 식중독 이런 것들이 걸려져 있는 것이 바로 식중독이고요. 역시 배울 겁니다. 식품 첨가물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방사성 중독, 식품 화학적 식중독 안에 들어가 있고요. 뒤에 환경위생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식품의 위해성이다. 바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실 부분입니다. 또한 건전한 식품이 갖춰야 될 요소입니다. 안전성, 안전해야 되죠. 기호성이고, 여러분 식품을 여러분 드시고 싶은 거 기호가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따라서 기호성, 저장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편리해야 되고요. 또한 경제성이 있어야 되죠. 자,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식품의 병인 인자인데요. 자, 주로 건강상의 장애를 의미하죠. 자, 어떻게 나타냐면요, 분류가 내인성이란 말이 나올 거고요, 앞으로. 자, 그 다음 외인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자, 내인성과 유기성, 외인성도 아닌 유기성입니다. 이거는요, 식품의 제조 가공하고 있는 중간에 생성되는, 자, 물질입니다. 자, 유인성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이쪽 부분은 개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정의가 뭔지, 그 뜻이 뭔지만 간략하게 아시면 됩니다. 자, 내인성은 뭐냐면은 식품 자체에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것들, 주로 자연독이죠. 자연독이 뭐가 있을까요? 식물성도 있을 거고요, 동물성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품고 있는 독, 요게 뭐다? 내인성 식중독에 들어가는구나.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생리작용 성분들, 히스타민들 또는 이런 알러지 성분들, 여기에도 내인성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외인성은 말 그대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경구 감염병, 그 다음 뭐예요? 식중독, 기생충 등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겠죠. 자, 식품이 아닌 식품의 생산, 가공, 제조, 저장, 유통 등 과정에서 생기는 거, 외부에서 유입돼서 식품이 오염되는 것들인데요. 미생물이죠. 미생물이 들어가니까 감염병도 관련될 수 있고요. 식중독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기생충 또는 각종 첨가물이죠. 좋은 첨가물이지만 오용돼서 쓸 수가 있거든요. 농약으로 오용돼서 쓸 수도 있고요. 금속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의도적으로 쓰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문제가 생기는데, 자, 외인성은요, 각종 첨가물들 또는 오염물들이 자,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간다. 외인성에 속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유기성은요, 아까 말씀 그대로 식품의 제조, 가공, 저장, 유통 중에서 생기는 거죠. 자, 생체 내에서 유해 유독물질이 생기는 거로서 병이가 발생하는 것들인데요. 주로 물리적 작용, 화학적, 생물학적 작용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내인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식품 자체 고유적인 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연독, 그래서 식물성, 동물성 이것도 배우실 겁니다. 버섯독, 감자독, 청매, 동미나리독, 자, 동물성, 보거독, 바지락독, 마비독, 폐독. 자, 이런 것들 배우실 거고요. 어디 내인성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각상성 물질, 효소물질, 항비타민성 물질, 식이성, 알러지 같은 것들도 어디다 내인성에 들어갈 수가 있더라. 자, 굳이 이런 것들은 뭐다? 내인성, 외인성 여기 중에서 내인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외인성은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식중독, 감염병, 기생충. 여러분, 자, 곰팡이 독입니다. 얘는요, 자, 독이긴 한데요. 자, 외인성에 들어간다. 조금 여러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또한 인위적인 식품이죠. 식품의 오염입니다. 식품 첨가물 같은 것들, 불용성, 의도적인 것과 비의도적 첨가물이 두 개로 나눠지죠. 얘네들은요, 허용이 안 된 것들이에요. 탈의색소, 둘신 같은 거,
인공, 유해 감미료 같은 것들, 유해 착색료 같은 것들이 바로 의도적 첨가물이죠. 비의도적, 잘못 넣은 것들이에요. 잔류 농약, 환경 오염물질 또는 용기 포장해서 용출돼서 들어갈 수가 있죠. 이거는 의도적인 것들이 아니죠. 이런 것들. 방사선 물질도 역시 어디 외인성에 들어갑니다. 또한 비소, 네, 비소, 여러분, 비소나 금속 물질들, PBC라고 해서 절연체에 관련된 것들이죠. 이것도 역시 미강유에서 추출된 적이 있는데요. 어디 들어갔다? 네,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간다. 잘못 유입됐다. 외인성에 들어가는 것들이었습니다. 네, 유기성은요, 이렇게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중에서요, 물리적 작용은요, 조사유지, 가열유지입니다. 산화돼서 생긴 유지, 산화유지가 바로 물리적 작용이죠. 자, 끓여서 생긴 것들. 화학적 작용입니다. 조리 과정에 가열 분해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분해물들은 뭐다? 화학성을 띠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화학적 작용입니다. 또는 식품 성분 간의 상호 작용으로 생성되는 N-니트로서 화합물이거든요. 요 화합물 자체는요, 뭐냐면요, 화학적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 N-니트로사민이라는 거는 아민 독성 물질이거든요. 독성 물질은 뭐예요? 단백질의 우리가 그 색깔, 햄소세지 색깔을 분홍색으로 만들기 위해서 발색제, 아지산나트륨, 질산칼륨 같은 것들을 내는데요. 이것이 단백질 육류에 있는 2급 아민과 이 발색제가 만나서요. 바로 아민 성분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거든요. 니트로사민 많이 먹으면 바로 발암 물질이 생성된다고 하는 것들이죠. 자, 니트로사민 같은 것들은 뭐야? 발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간다? 네, 유기성 중에서 생물적 작용에 들어갑니다. 그 화합물은 어디에 들어간다? 화학적 작용에 들어가지만 여기는 암 작용과 관련해서 네, 생물학적 작용을 할 수 있다. 다들 어디에 들어갑니까? 네, 유기성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배우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자, 위의 물질은요, 자, 미생물, 화학성 물질, 화학 물질, 기생충, 수질, 기인성하고도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방금 미생물은요, 세균성 경구감염병, 인축 공통감염병, 부패, 세균, 맥각균, 황변미 등 뭘까요? 곰팡이 독입니다. 자, 이렇게 미생물에 관련될 수도 있죠. 미생물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화학물질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 농약, 금속들이죠. 첨가물, 유해물질의 합성 화학물질, 유독 동식물의 자연독. 여러분, 자연독 있잖아요. 자연독 누가 있을까요? 그 아플라톡신 같은 것들. 자, 그런 거 말고 또 누가 있어요? 보거의 테트라도톡신, 동미네랄 CQ톡신 이런 것들이요. 자, 자연에서 나오는 동물 식물의 독이거든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요, 생물체인가요? 미생물인가요? 기생충인가요? 아니고요. 어디입니까? 화학물질에 의해서 원인이 된다.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기생충이죠. 이것도 배우실 겁니다. 회충, 유구조충, 간흡충에 대한 거 기생충이 원인이 됐었고요. 수질이 기인됐다. 수질기인성, 방사능, 이물질, 그 종류, 스트롬 90, 세슘 137 이런 것들, 요드 131 이런 것들 같이 공부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앞으로 배우실 식품위생의 말 그대로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식품위생 행정이거든요. 행정도 아주 간략하게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1번 식품위생 행정의 개요입니다. 자, 위생의 목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건강상의 위해,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식품행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밖에 한번 찬찬히 보시겠습니다. 식품위생의 보급과 향상, 식생활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확보한다. 자, 중요하죠? 부정불량 식품의 섭취로 각종 위해를 방지합니다. 식품위생의 목적. 그래서 식품위생감시원이 갑자기 들어가서 검사해서 수거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정지처분 내리고 이러잖아요. 자, 4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들의 규격 기준을 정하고요. 식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관리, 위생적 작업 방법 등까지도 이것도 역시 식품위생의 목적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해서 영양조사하죠? 국민 영양 개선을 위해서 국민 영양 조사 및 지도하는 것도요. 식품위생의 목적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독 유해한 물질의 혼입을 방지하는 것도요. 당연히 식품위생의 목적에 들어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식품위생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자, 위생 관리를 해야 되죠. 어떻게 된다요? 행정적인 안전 대책의 수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행정적인 안전 대책, 그 다음에 연구 기관하고 우리 검사 기관을 확충해야 되고요. 통합해야 되고요. 현대화시켜야 되는 것도 역시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자, 또한 안전한 자연식품 및 첨가물, 기구용기 포장재에 대해서 개발을 계속해야 되죠, 여러분. 자, 또한 유독 유해 물질에 대한 추적과 제거 방법을 계속 꾸준히 연구해야 될 겁니다.